그럼 최효재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발에 뜨거움이 나타나는 증상들, 경우들 혹시 왜 그렇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네. 앞서 이제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음양의 문제, 열과 어떤 차가운 것의 문제, 순환의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수족 열증이나 오심 번열 이쪽에 네.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발만 뜨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발만. 이 발만 뜨거운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음양의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또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발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발에서 열감이 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군대에서 40kg 정도 구보하고 나면 잘 때 막 발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발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족저근막염처럼 뭔가 발에 염증이 있을 때 발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에 어떤 통증이 주로 이제 아침에 발을 내디딜 때 나오는 통증이 주 호소 증상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발이 뜨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발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으셨는데 발이 화끈거려요, 화닥거려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간혹 가다가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은 네. 신경이 이제 말초신경이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가는 터널이 막힌 겁니다. 그 신경을 포착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신경이 막히면은 그 신경 이하로 이제 감각이 무뎌지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이제 화끈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음양의 밸런스보다는 발목 터널 지나가는데 신경 포착점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겪어보신 분들이 요새는 이제 한 1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하지가 불안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제 다리 무릎 이하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잠을 못 자겠고 그러면서 발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뒤척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에 준해서 치료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 말초로 가는 신경의 어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지 쪽에 있는 발 쪽으로 감각이 무뎌지면서 특징적인 증상이 양말을 쓴 것 같이 감각이 무뎌지고 저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엄지발가락 만져보면서 이거 무슨 발가락이에요? 여쭤보면은 뭐 셋째 발가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만큼 감각이 무뎌지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추 디스크인 경우도 이제 발바닥이 화끈거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에서 감각신경이 눌렸을 때 다리 쪽으로 당기면서 저린다 이런 걸 호소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요추 5번이나 1번 자리, 6번 자리 그 자리에 신경이 눌리면은 발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바닥이 화끈거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음양의 밸런스,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지만은 혹시나 발만 화끈거린다 하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에 열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발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터널이라는 건 이제 터널이 이렇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뭔가 눌렸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제 신경 포착 증후군인데 네.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손목 이하로 찌릿찌릿한 거. 예. 근데 이게 터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여기 이제 4호지가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있듯이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걷거나 많이 서 계시거나 이것도 이러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발목에 피로가 쌓이면서 어딘가에 이제 신경이 유착이 되면서 신경 가는 길이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손목과 마찬가지로 뭐 많이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발 쪽에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들,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오늘 사례자분과 반대로 손발이 찬 편이어서 앞서서 뭐 자세한 원장님들 이야기 듣기 전에는 손발이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부럽기도 했었는데 자, 최효재 원장님, 우선은 저처럼 차가운 이 냉증과 또 열증,
차이가 반드시 있는 거죠. 둘 다 나쁘긴 한 거죠, 원장님. 둘 다 뭐 좋진 않죠. 좋진 않죠. 좋진 네. 않은데 이제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하고 수족 열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수족 냉증이 있다가 갑자기 열증으로 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변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족 냉증이셨다가 네. 뭐 임신과 출산을 이제 거듭하시고 갱년기 시기에 가서는 갑자기 손발이 굉장히 찼는데 뜨거워졌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의원에는 수족 냉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수족 열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임상의 차이를 좀 본다면은 수족 냉증인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 우리 이제 빅나리 아나운서님처럼 네. 젊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나 이제 소화기나 아니면 이제 월경, 자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그쪽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손발이 좀 이렇게 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혹은 너무 기운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족 냉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제 수족 열증인 경우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갱년기 이후로 호르몬 부족 이후로 생기시는 경우거나 아니면 네. 화병으로 생기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소화를 잘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하면은 수족 열증인 경우가 많고요. 수족 네. 냉증인 경우도 이제 물론 밤에 이불 덮고 주무시긴 하지만은 수족 열증인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거든요. 수족 열증인 경우에 이제 오심, 번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자가 들어가는데요. 네. 이 번자가 이제 우리 108번뇌 할 때 그 번자입니다. 굉장히 번뇌스럽고 번잡스럽고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족 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불을 겨울에도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다. 발을요. 그만큼 이제 답답하고 번잡스러워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도환이라고 해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족 냉증이나 수족 열증이나 좀 증상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둘 수 있고요. 치료 방법도 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족 냉증과 수족 열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시 그 조금 더 많이 들어본 그 질환이 수족 냉증이잖아요. 맞아요. 환자 비중도 한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